지구온난화로 생물체가 많은 멸종을 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뒤집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도를 아십니까입니다. 오늘도 도를 아십니까를 자주 들러주시는 시청자님들께서 흥미로워할 수 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한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인데요, 공룡시대를 연 트라이아스기의 대멸종이 그 원인은 온난화가 아닌 혹한이 결정타였다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공룡 하면은 지금은 사라진 그런 생물종이죠. 이런 공룡이 멸종했다는 데 대해서는 공룡의 멸종 시기가 6,600만 년 전 지금부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대를 이야기할 때는 중생대 백악기 말에 공룡이 멸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룡의 멸종은 그 주 원인이 거대한 운석의 충돌이 일으킨 그 대재앙이 촉발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런 멸종들이 공룡을 멸종시킨 그 6,600만 년 전에만 있었느냐 하면은 지구 역사를 통틀어 볼 때 여러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저 화면에 보시면은요, 여기가 백악 끝에 있는 여기에 보면 동물종, 생물종 수가 올라가다가 푹 꺼지죠. 이렇게 된 것이 뭐냐면 여기는 종의 수입니다. 어떤 생물종이 몇 개가 있느냐 이건데, 이렇게 푹 꺼지는 곳이 이제 완전히 동물 식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 자체가 없어지거나 또 어느 정도의 양만 없어지는 것이지 지구 전체의 생명체가 몽땅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백악기 말에 공룡 멸종 그 시절에는 여기서 보면 이만큼만 없어지지 전체 종수는 이만큼이잖아요. 그래서 멸종이란 것은 어떤 생물 종의 멸종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대멸종의 시나리오가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폐렴기 말에는 상당합니다. 여기서 아주 큰 멸종이 있었고, 대봉기 후기에도 그런 게 있었고, 오르도베스키 말에도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생명체의 대멸종이란 것이 공룡 외에도 몇 번씩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기사에서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여기 트라이아스기의 끝입니다. 여기 보면 역시 멸종이 있죠. 이 트라이아스기에서 주라시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입니다. 시대를 이야기하면 이 주라기부터 중생대라 그러고 그 이전은 고생대입니다. 그리고 캠브리안이라는 요 시대 이전을 선 캄브리아 시대, 이 캄브리안부터 고생대가 시작되죠. 다시 기사로 돌아오면 아까 앞에 봤던 사진이죠. 어쨌든 요 지역을 연구를 한 모양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공룡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2억 년 전 트라이아스기, 기사에서 트라이아스기라고 해야 되겠죠. 이 대멸종은 과도한 열, 즉 온난화에 의해서 일으켰다는 것이 지금까지 주류 학계의 가설이었다. 그런데 새로운 연구는 정반대라고 말한다. 기존에 알려진 화산 폭발에 의한 이산화탄소가 유발한 극심한 온난화가 아니라 화산재와 황산염이 태양을 가려가지고 발생한 화산 겨울이 대멸종의 결정타가 됐다는 것이다. 즉 연구는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서 이런 온난화에 의해 가지고 멸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화산 겨울이라고 하는 추운 것 때문에 이 트라이아스기 주라기 그 경계의 대멸종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읽어보면요, 중간에 트라이아스기가 끝나고 주라기가 시작된 이 시기에는 지구에서 모든 생물조의 4분의 3이 사라지는 대멸종이 일어났다. 자, 이런 대멸종은 대규모 화산 폭발이 60여만 년에, 60여만 년이라면 0이 5개가 붙는 이런 시대 동안 계속해서 화산 폭발했다는 거잖아요. 그 화산 폭발을 하니까 아주 많은 양의 용암이 분출돼 가지고 이 분출되는 것 때문에 거대한 대륙 판게아가 아메리카, 유럽, 북아프리카로 갈라지고 주라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용암이 분출되면은 이것 때문에 아마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왔을 것이고, 이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바닷속에 들어가면 또 바다를 산성화시키죠. 그것 때문에 생명체가 멸종을 했다고, 그것이 지금까지 주 이론이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용암 분출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아주 많이 증가하고 이것 때문에 온난화, 기후변화죠 때문에 생물이 살기 어려웠다. 육상 생물이든 바다 생물이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 시절에는
육상보다는 바다 생물이 더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바다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니까 바다는 이 이산화탄소가 바닷속에 들어가면 바닷물을 탄성화시켰다. 이런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생명체가 많은 것이 멸종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이 이전의 학설이었다면 그러면 이번 연구팀은 무엇을 밝혔기에 온난화가 아니고 추운 것 때문에 멸종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연구팀은 여기 중앙대서양 용암지대 표본 센트럴 아틀란틱 MP 되겠네요. 캄프라는 요 지층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표본을 이용해 가지고 이 트라이아스기 말의 화산 폭발 당시 만들어진 암석의 자성 입자 방향을 분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자성 입자 방향이란 것은 흔히 그 시대를 알려주기도 하지만은 이 자성이 뭐냐면 지구가 현재 보면은 북극 남극을 가리키는 자성을 띠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둥글게 있으면 남극은 N극을 띠고 북극은 S극을 띱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석을 이렇게 하면 N극이 다음 S극이 이렇게 방향을 잡죠. 지구가 동그란 자석이라서 이런 이 나침반 같은 이런 자성을 가리키는 물질이 방향성을 잡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과거에도 그랬는데 이런 방향성을 띈 이것이 지구의 돌에다가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지작이라 하거든요. 이런 지작의 흔적을 찾아가지고 연구를 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걸 분석해봤더니만 어떤 걸 알 수 있었느냐. 자, 결론인 것 같은데 이 트라이아스기 말에 형성된 화산 폭발로 형성된 암석의 자성 입자 방향을 분석한 결과 이 트라이아스기의 종말을 가져온 용암 분출이 앞에는 뭐라 했습니까? 60만 년 동안 지속됐다 했잖아요. 이것이 아니라 1세기 미만의 짧은 기간에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 100년 미만의 짧은 기간에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이야기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60만 년 지속된 거라는 것은 60만 년 동안 지속된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돌이 있으면 과거의 돌들을 다 암석 연대 측정합니다. 연대 측정을 하는데 그러면 밑에 있는 돌하고 위에 있는 돌하고 연대 측정을 했을 때 밑에 있는 돌에서 나오는 연대 측정치하고 위에 있는 돌하고 연대 측정치를 해가지고 위에 거에다가 밑에 걸 빼버리면 이게 60만 년이 나왔다 소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이 두꺼운 청이 100년밖에 안 됐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연구자들이 여기에 연대 측정하고 여기 연대 측정하고 한 그 결과가 뭐 이상하네요. 그 결과를 과연 이게 맞느냐 이게 맞느냐 기사를 보니까 아주 의문투성입니다.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결론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될 줄 알았더니만 기사로 가지고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 지자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암석 속 자성 입자는 생성 당시는 지구 자기극 방향으로 정렬돼 있다. 이게 뭔가 하면 어떤 돌이 만들어져요. 뭐 태저암이 만들어지든지 뭐 화성암이 만들어지든지 어떤 돌이 만들어지는 그 상황에서 이 안에 철 성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철 성분이 태저암 같은 경우 같이 가라앉는데 이 철 성분들이 그 당시에 지구의 극 방향 이 방향이었으면 그런 방향으로 늘어선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철 성분은 다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흔적을 가지고 과거 요 돌이 생성된 시기를 안다면 그 시기에 지구의 자극이 어떤 방향이었던가를 알 수 있고 거꾸로 이야기해서 그 시기에 만일에 그 어떤 지구 자기의 방향을 안다면 예를 든다면 그 방향이 이 방향이었다면 이 돌에서는 약간 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틀어진 만큼 땅이 이동을 했거나 이런 변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건데 내용을 계속 보면은 생성 당시는 자기극 방향 정렬돼 있지만 오랜 기간을 거치며 그 방향이 약간씩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 이내에 즉 짧은 기간 동안에는 돌을 봤을 때 안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돌 속에 뭐 여기에 용암이 분출했어요. 이게 분출한 게 예를 든다면 뭐 1000년에 분출을 했고 그 다음에 요 위에 또 분출했는데 이게 1001년에 분출했고 또 요 위에 뭐 1003년에 분출했고 이렇다면은 다 같은 방향이라는 거죠. 안에 지자기의 방향이. 그런데 수천 년 후 생성된 자성입자는 방향이 바뀐다.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씩 바뀌는 것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는 같은 방향이지만은 이게 오래된 청이 만일에 뒤에 있다면 여기는 그 방향이 상당히 바뀌어 있다 이 소리겠죠. 다시 왼쪽에 그려보면은 어떤 청이 있을 때 밑에 청은 오래됐고 위에 청은 오래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이런 청들을 봤을 때 요 사이는 뭐 한 수십 년 사이라 봅시다. 그러면 방향성이 다 이런 방향이라 봅시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씩 변하니까 아마 요 위에 있는 지청들은 뭐 방향이 이렇게 변한다든지 상당히 아까 얘기했죠. 20도에서 한
30도 정도를 바꿀 수 있다고, 수천 년에. 자, 그렇게 해서 이 방향성이 바뀌니까 이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위에 줄을 보면 다시 이야기하면 아직까지 결과가 정확히 이야기되고는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결과를 보면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규모의 용암 분출이 1세기 미만의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1세기 미만 짧은 기간에 앞에 얘기했죠, 그 많은 용암이 어쨌든 간 한꺼번에 분출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의문점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다 이 연대 측정돼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연대 측정, 여기에 연대 측정 다 돼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이 어떻게 이 예전에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무시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일단 좋습니다. 하여튼 짧은 기간에 용암 물질을 뗐다 보고, 또 그 다음 무슨 이야기 한가 하면, 이때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황산염 입자가 대량 배출됐고 이것은 지구를 급격히 냉각시켰다. 이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60만 년 정도의 세월 동안에 지구 온난화가 이산화탄소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됐다면은 이 기간 동안에 뭐 지구 온난화라는 것이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했겠지만 아마 상승 곡선을 그었겠죠. 그러더라도 이 기간 동안이란 것은 생명체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온난화에 의한 효과가 뭐 예를 들면 온도가 뭐 수백 도 올라간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사실 요 경사가 굉장히 지금 그리기는 가파르게 그렸지만은 완만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가 적응하지 못할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생명체가 주로 바다에 있었고 계속되는 이산화탄소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서 녹아 들어가지고 산성화된 것은 계속해 축적되는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생명체가 적응하지 못하고 많이 멸종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운데 보면 트라이아스기 말기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현재의 3배 수준 정도로 높아서 온난화가 진행돼 동식물 생존이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60만 년이나 되는 그 시기 동안에 온난화가 진행되기도 했고 생물체의 생존도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전에 사실은 동식물에 더 큰 피해를 주가 멸종시킨 것은, 결정적인 것은 화산 겨울이었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정리하자면, 짧은 시기에 화산 폭발을 하다 보니까 짧은 시기에 대규모의 황산염이 발생을 했고 이것이 화산 겨울을 일으키는데, 자, 이 황산염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것보다는 상당히 빠른 시기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멸종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줄도 그래 돼 있네요. 켄트 박사는 이산화탄소가 온난화를 유발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이 황산염의 영향은 거의 즉각 나타난다. 그래서 화산 폭발의 속도와 규모가 매우 컸기 때문에 그로 인한 화산 겨울도 동식물에 치명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해는 되지만은 아직까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요 기사에 의하면, 기사를 제가 읽은 대로 생각하자면은 청이 60만 년만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60만 년이라는 청이 쌓여 있어요. 쌓여 있고 이 청에 대해서 여러 연구자들이 들어가서 연대 측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기에 생성된 청에서 마지막 청까지 사이에 60만 년의 그런 기간 동안 쌓인 것이다, 용암이 분출한 것이다 밝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기사에 의하면 이것이 아니고 요것이 거의 100년 이내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100년 이내로 이야기한 요것이 결국은 60만 년이라는 요 각 연구자 여러 개 연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도 연구하고 해서 이 연구를 모두 부정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말이 됩니까? 기사가 좀 잘못 번역이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 원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트라이아스기의 말의 매스 익스텐션, 대멸종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거대한 그 판게아라고 하는 고생대 땅덩어리입니다. 그 시절에는 지구가 이렇게 붙어 있었죠. 이따가 여기 빨간색 보이는 요것들이 용암이 막 분출하면서 텀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쪽이 아프리카 대륙이고 이쪽은 남아메리카죠. 붙어 있다가 지금은 벌어져서 떨어졌죠. 자, 여기에 요 내용이 아마 그 결론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60만 년이 아니라 4만 년이라 되어 있습니다. 4만 년. 그죠? 4만 년 동안에 용암이 흘러난 게 60만 년인데 60만 년에 비해서는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10분의 1 아니라 15분의 1이죠. 10만 년에 비해서 아주 적은 기간이죠. 요 정도 기간이 4만 년입니다. 초기에 캠프 라바 펄스. 60만 년 중에서 이 캠프 라바 중에 초기 4만 년 동안에
5 successive 5개의 어떤 층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5군데, 한 군데, 뭐 2군데, 3군데, 4군데 이렇게 아니면 이 4만 년 이내에 있는 것을 흩어져 있는 것을 여기 본 건지 하여튼 간에 5개 층을 보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것들이 100년 이내군요. 다이어 싱글 다이렉션 같은 방향을 나타내더라. 이제 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뒤에 이렇게 길게 흘러난 요것이 문제가 아니라 초기에 이 캠프 용암 이 흐르는 초기 4만 년 동안에 그 5개의 층을 조사를 했더만 이것들이 모두 같은 방향이라는 거죠. 이 층이 초기 4만 년이라 하지만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60만 년 동안에 그 중에서 초기에 한 4만 년 되는 층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이 5개의 successive initial camp lava 돼 있죠. 펄서.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5번의 이런 펄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이게 4만 년 중에서 이게 0년이라 보고 뭐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뭐 5천 년이라 보고 뭐 요거는 만 년이라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5번 있는데 이 용암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용암이 있는 요런 시기가 있고 또 용암이 없는 시기도 있었겠죠. 하여튼 이렇게 5번의 용암이 흐른 이 펄스가 있는데 이 용암 펄스를 보니까 이것이 한 개 한 개 층마다 100년 이내다 이 소리입니다. 요 한 개 층을 보니까 이 층에는 이 지자기의 방향이 일정하더라 이거죠. 그럼 요 두 번째에서는 요것보다는 조금 기울어졌겠지만은 또 층을 보면은 뭐 이렇게 돼 있다든지 그다음 요 세 번째 층을 또 보니까 좀 더 기울어졌지만은 방향선 일정하더라. 그다음 네 번째 층을 보니까 뭐 좀 더 이렇게 돼 있더라. 이렇게 해서 한 층 내에서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꺼운 용암층 요 하나의 층이 용암이 흐르는데 이때 굉장히 두꺼운 용암층이지만 불구하고 이것이 아주 짧은 시기 내에 확 분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용암을 토해낼 정도 같으면 짧은 시기에 이 정도면 아마 다량의 황산염도 나왔을 것이고 이 황산염 때문에 화산겨울이 왔고 이 화산겨울 때문에 생물체의 멸종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일 앞에 사진으로 돌아와 가지고 자 여기에 붉게 보이는 요 부분 이것이 퇴적층입니다. 여기에는 이 트라이아스기의 많은 화석이 이제 발견됐고 여기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화산 여기에 용암이나 이게 현무암이거든요. 이 현무암 용암이 막 분출되고 하니까 이 퇴적층하고 뭐 반응을 한 건지 그 중간에 하여튼 전이 되는 그런 지역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에 바로 밑에 있는 이런 현무암들을 보면 이 안에 철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자화된 방향을 연구를 했는데 밑에서나 요 위에 에서나 방향이 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용암이 이렇게 막 흘렀으면 여기서 요 사이에 굉장히 두꺼운데 위에나 밑에나 방향이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이것이 뭐 수십 년 그러니까 100년 이내라는 거죠. 100년 이내에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요 어떤 층을 또 이렇게 조사합니다. 또 상당히 많이 이렇게 흘러있는 용암층이 있어가 조사했더니만 여기도 자화 방향이 일정하더라 이거죠. 그런 것들이 한 펄서, 두 펄서, 세 펄서 이렇게 5펄서 정도가 나오니까 여기서 다량의 황산염이 나왔고 그것이 화산겨울을 만들었고 이 화산겨울은 생명체들이 쉽게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만들면서 생명체들을 멸종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흥미로운 기사가 나와가지고 봤는데 보다 보니까 또 의문점이 생겨가지고 또 저 혼자 이렇게 흥분해서 떠들어 봤습니다.